이 자동차 뒷공무니에 로켓에서 쓰는 스러스트를 붙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, 무카 김한용입니다. 누리호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, 놀랍지 않습니까? 근데 이 로켓이 그냥 로켓이 아니죠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로켓이라고요. 여러분들의 주가가 지금 로켓처럼 막 올라가고 있어요. 안 사셨어요? 저 이거 샀는데 딱 올라가는 시간이 하필이면 딱 4시야 장 마감되고 나서 딱 올라가더라. 절묘하게 이 시간을 잡은 것 같죠. 제 주식이 다 파란데 항우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유일하게 빨간색이야. 사실 이거 엄청난 일이죠. 스페이스X가 뭐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, 첫 로켓 보면 펠컨 1이죠. 펠컨 1이 첫 발사에 실패했죠.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. 세 번째까지 다 실패했습니다. 그것도 보통 실패가 아니고 대실패. 그때 당시 펠컨 1만 해도 무게가 한 430kg 정도 올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로켓이죠. 그거 올리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, 지금 누리호 보면 무려 1.5톤을 올리는 로켓입니다. 근데 단 2번 만에 성공한 거예요. 이게 가능한 건가? 이걸 어떻게 해내지?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. 7번째로 1톤 이상을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를 갖게 된 거죠. 역시 한국인의 저력입니다.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. 예산도 많지 않았는데 지난 10년 동안 개발했잖아요. 지금 보면은 어지간한 거는 다 나갔고, 여기서 실패하면 더 쓸 돈도 없으니까 엄청나게 절실하게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. 역시 한국인들 이 닥치면 다 해내고요. 뭐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내는 모습, 감동입니다. 왜 쓸데없이 누리호 얘기를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, 그렇지가 않아요. 이 우주기술, 이 상업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. 우주기술은 사실 우리 곁에 수없이 많이 있고요. 자동차에도 뭐 수없이 접목이 돼요. 오늘은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어떤 분들이 약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. 우리 세금이 저기 날아갑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, 이 세금 아니죠. 이거 예산 거의 80% 정도를 기업들이 낸 거예요. 그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 우주로 오른다, 이거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가 꼭 해야 될 도전이죠. 이게 눈앞에 돈 몇 푼이 우리가 이득이야 손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지를 향한 탐사, 그런 호기심이야말로 바로 이 인류가 여기까지 오게 된 원동력이잖아요.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그러잖아요. 상상력은 우리를 과거에는 결코 없었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데, 상상력이 없이 갈 수 있는 곳은 없다,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멋있지 않나? 생각해보면 그래요. 뭐 옛날에 뭐 라이트 형제가 뭐 하늘 난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잘합니다 이랬겠어?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랬겠지. 그리고 자동차 처음 만든 칼 벤츠만 해도요,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 말들 놀라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항의했고, 칼 벤츠도 완전히 기가 죽어서 자기 작업장에다가 차를 그냥 처박아 놓고 이걸 끄집어내지도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 차를 사람들한테 보여준 건 칼 벤츠가 아니고 그 와이프 베르타 벤츠예요. 그러니까 약간 좀 여장부 같은 면이 있는 거지. 그 차를 끌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, 사람들한테 마녀다 이런 소리도 듣고,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. 처음에는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. 뭐부터 얘기하죠? 스페이스X. 우선 스페이스X는 스토리가 많죠. 이번 누리호에 보면은 누리호가 올릴 수 있는 게 총 1.5톤. 이전에는 1.5톤을 그냥 더미로 무게추만 이렇게 올렸는데, 요번엔 조금 자신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한 1.3톤의 무게추만 넣고 200kg 정도는 위성 4대로 채웠습니다. 그 위성은 이제 대학생들이 만든 위성. 카이스트, 뭐 조대, 연세대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. 근데 연세대가 만든 위성 이름이 미만이야. 연세대 미만은 다 뭐 이런 건가? 약간 그렇게 해서 4개의 위성이 올라가고요. 그 대학생들도 진짜 완전 대박이다. 누리호에 올라가는 위성 내가 만들었다고 저거. 이거 진짜 최고의 아웃풋 아닌가? 내가 만든 위성이 지금 지구를 돌고 있다. 이게 어떤 느낌일까?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기쁠 것 같고, 제대로 작동되는 걸 빨리 보고 싶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의미 있는 걸 쏴야 되죠. 보통은 이제 테스트하는 동안에는 이게 위성은 너무 비싸니까 보통 위성을 안 쏘고 여기에 그냥 더미, 시멘트 덩어리 이런 것들을 쏩니다. 그런 것들을 쏘는데, 그래야지 로켓의 추진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, 그리고 또 궤도에 잘 안착을 시키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를 그냥 더미를 올리는 건데, 이 일론 머스크는 그거 재미없지 않냐? 그래서 화성에다가
펠컨 헤비 로켓을 쏘면서 테슬라의 로드스터를 실어 보냈죠. 로드스터를 실어서 화성으로 쏘는 바람에 이게 황당하게도 이 테슬라 로드스터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. 지구 탈출 속도 무려 초속 11km입니다. 시속으로 따지면 시속 39,600km로 지금 날랐네요. 진짜 이건 어떻게 깨? 이거 못 깨지. 아무튼 대단합니다. 그런 거 아니더라도 진짜 테슬라의 몇 가지의 스페이스 X의 기술력이 정말로 들어갑니다. 한번 보면요,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테슬라 사이버 트럭, 이거 막 해머로 쳐도 막 찌그러지지 않고 뭐 방탄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. 왜 이렇게 강한가 했는데 이 외판이 스페이스X에서 이 우주선 만드는 그 외판이라고 하죠. 콜드롤드 스테인레스 스틸, 그래서 냉간 아변 강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죠. 그래서 스페이스X나 사이버트럭에 쓸 수 있는 더 강력한 합금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그래요. 그러면 차에다가 왜 이렇게 강력한 철판을 쓰게 됐나? 이게 일론 머스크 말로는요, 사이버트럭이 이 로켓과 마찬가지로 가운데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. 이번에 누리호 이 안쪽을 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로켓을 보면 이 가장자리는 동그랗잖아요. 그 안은 어떻게 생겼겠어요? 안은 대부분이 이렇게 연료통입니다. 연료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. 케로신, 그러니까 등유를 태우고 날아갑니다. 그리고 등유가 날아갈 때 그냥 등유 혼자서 탈 수가 없잖아요. 우주엔 공기가 없으니까. 그래서 산화제, 산소통이 가는 거예요. 산소통하고 등유하고 넣고서 태우면 그게 로켓이야. 아, 쉽네. 아무튼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. 몇백 톤을 실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통이니까, 그러니까 이 안이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껍데기가 강해야 되는 거죠. 이거를 자동차에 한번 적용해 보자 해서 만든 게 사이버트럭인데, 사이버트럭은 그 똑같이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요. 뭐 우리가 BIW라고 해서 자동차들은 보통 가운데 프레임이 있고 그 가장자리에 이걸 붙이는 거잖아요. 외판에 붙이는 건데, 그게 아니라 사이버트럭은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이 가장자리 외판을 가지고서 차를 지탱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랍스터나 뭐 꽃게나 이런 것들 보면 바깥 껍데기가 단단하고 속은 그냥 살덩어리잖아. 그러니까 이걸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하는데 외골격을 갖고 있는 거죠. 이게 다 로켓에서 비롯된 기술이다 라는 겁니다. 납득이 막 되시죠? 납득이 막 되죠. 테슬라가 우주 기술을 이용한 것도 있어요. 이거는 사실 현실에서 적용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.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로드스터를 얘기하면서 꼭 이런 얘기를 해요. 제로100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죠. 제로 60마일을 항상 강조하는데 이거 뭐 1.94초, 1.99초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합니다.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1.9몇을 얘기합니다. 이게 이상하잖아요. 왜 자동차 회사들이 다 2초 아니면 뭐 1.99초 뭐 이런 얘기를 할까? 이거 뭐냐? 이게 뭐냐면 그게 한계 수치예요. 자동차가 출력이 아무리 세져도 그거보다 더 빠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면 자동차를 위해서 눌러주는 힘이 중력이 있잖아요. 이 중력이 1G밖에 안 돼요. 이 중력을 2G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. 무게를 아무리 더 준다고 해도 그래도 중력이 더 세질 수가 없어서, 타이어가 또 아무리 그립이 좋다고 해도 마찰력을 이용해서 가는 건데 마찰력은 1이 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가속하는 힘도 한 1G에서 조금 넘는 정도? 제동할 때도 마찬가지. 브레이크로 탁 밟아서 아무리 브레이크를 좋은 걸 써도 차가 1G가 아니라 막 2G로 감속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마찰력에 한계가 있다. 그래서 이 모터나 엔진이나 뭐 자동차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막 가속력이 좋고 해도 1.9초 벽을 넘을 수 있을까? 못 넘어요.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나온 차들이 이게 최대 가속력이에요.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로드스터 얘기하면서 이것보다 더 빠른 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어떻게 하냐면 이 바퀴를 갖고선 가속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 자동차 뒷공무니에 로켓에서 쓰는 스러스트를 붙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. 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로켓 올라가는 거 보세요. 여기서 보면 자세 잡는 거 이게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 아니다는 거지. 이걸 이용하면 차가 엄청나게 빠르게 가속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살짝 날아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아, 농담하시는 거 아닌가? 이게 진심인가? 일론 머스크는 정말 이게 뻥인지 이게 진심인지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너무 극단적인 얘기죠. 일론 머스크 말은 약간 뻥 같아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고, 그보다는 훨씬 더 신뢰감 가는 기관이 있죠. 나사가 직접 발표한 게 있습니다. 나사가 말이야, 우리가 만든 기술 차에서 직접 쓰이고 있다고 하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. 우선 간단한 것부터 몇 개 말씀드릴게요. 우선 시트,
네, 현대차 스타리아, 뭐 기아 카니발 이런 차들 보면은 무중력 시트가 적용돼 있다고 해요. 그런 표현 보셨어요? 그랜저에도 무중력 시트 이런 거 있다? 아니, 과대 포장하는 거 아닌가? 이게 뭐 미친 건가?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. 아, 이거 왜 무중력이라고 해? 이게 중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. 전에 닛산에서도 있었어요. 닛산에서 뭐라 그랬냐면 제로 그래비티 시트. 아니, 똑같은 얘기. 역시 무중력 시트란 뜻이죠. 이 사람들이 뭐 단체로 미쳤나? 아닙니다. 아니고요. 이 시트를 미국 나사가 만든 겁니다. 나사는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정거장이 정말 오랫동안 있잖아요. 최고는 러시아인데 발레리 폴라코프라고 하는데요. 소련의 우주정거장 미르호 있잖아요. 이 미르호에서 430일을 있었다고 합니다. 1년 넘게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. 이분은 약간 자의반 타의반이었죠. 아니, 자의는 별로 없었을 것 같고,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올라갔는데 소련이 망해버렸어. 그래갖고 소련이 이 로켓을 올릴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진짜 미안한데 거기 좀 더 있어주면 안 되니?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보급만 받으면서 이 사람을 내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. 내려보내려면 훨씬 큰 우주선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분을 내려보내지 못하고 그냥 때우기식으로 계속 이렇게 계속 연장 근무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덧 3년 정도가 돼버린 거지. 그렇게 우주정거장에 401일을 앉아있으려니까 굉장히 좀 골치 아프죠. 왜냐면 똑바로 이렇게 딱 앉으면 우리는 이렇게 편하잖아요. 진짜 탁 기대주고 어깨 이렇게 좋아 이럴 수 있죠. 안마의자에 딱 앉으면 딱 있잖아요. 근데 우주에서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. 우주에서는 안마의자에 딱 앉으면 이렇게 뜨죠. 의자하고 사람이 분리돼요. 잠깐만, 이게 일하는데 영 불편한데? 이런 거예요.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자를 이렇게 90도 형태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되더라는 거죠.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좀 펴주세요. 이렇게 펴야 될 것 같고요. 발목은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서야 되고요. 이렇게 디딘 상태로 허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로 일을 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. 해서 만든 것이 무중력 시트입니다. 그래서 이 각도를 그대로 살려보자 라고 해서 이대로 차에 그냥 적용을 해보자 해서 만든 게 닛산의 제로 그래비티 시트입니다. 그냥 무중력에서 쓰려고 만든 거지 시트에 앉았을 때 무중력이 된다는 건 아니죠.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마케팅 용어입니다. 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용어 자체는 우주 기술에서 왔다. 여러분들 스타리아나 뭐 카니발이나 이런 거 2열에 앉았을 때 이렇게 무중력 시트라고 해서 앉았는데 이게 뭐가 무중력이야 싶으시다면 이게 우주에서 온 기술이라서 무중력 시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각도를 여기서 본 거예요. 네,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TPMS 아시죠? 이게 우주왕복선에서 시작됐죠. 이게 콜롬비아호, 이때 우주왕복선은 이륙할 때는 누리호처럼 이렇게 이륙해요. 1단 로켓 없애고 2단 로켓 없애고 이렇게 착 올라가요.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지. 근데 이걸 재사용하려고 하니까 비행기는 계속 재사용을 하는데 우주선은 왜 재사용을 못해? 그러면 우주선을 비행기처럼 만들면 되겠네 해서 이걸 비행기처럼 만든 거예요. 그때의 사고방식으로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지. 요즘처럼 이렇게 로켓이 올라갔으면 조절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아예 못했죠. 상상조차 못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때 당시 우주왕복선 이렇게 비행기처럼 착륙하는데 비행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? 착륙하기 위해서 바퀴가 있어야죠. 고무 타이어가 있는데 이 타이어가 공기가 들어있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, 이 타이어가 지금 우주를 갔다 오는데 지금 진공이잖아. 만약에 조금이라도 새서 터지면 어떡해? 이거 어떡하나 싶죠. 그래서 공기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계속 측정을 해야 됩니다. 이걸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압력을 저항으로 받아서 전류로 바꿔주는 센서, 그런 센서가 필요해서 그걸 만들었고 그게 TPMS가 된 겁니다. 이 최초의 우주왕복선이 1981년이잖아요. 근데 최초의 TPMS는 1986년에 이 포르쉐의 전설적인 슈퍼카 959에 장착이 되게 됩니다. 요즘은 뭐 여러분들 차에 모두 다 달려있는 바로 그 TPMS죠. GPS, GPS는 원래 미국 국방부가 군용으로 사용했던 거 다 아시죠? GPS라는 게 어떻게 돼요? GPS라는 게 내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잖아요. 내 위치를 알려줘. 요것 좀 어렵나? GPS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요? 위성하고 교신한다고?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. 근데 그게 아니고 GPS는 저 위성에서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죠. 뿅뿅뿅뿅 쏩니다. 나는 누구고요, 지금 몇 시고요 이러면서 뿅뿅뿅 쏴요. 그러면 그걸 내 아이폰이나 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애들이 뿅뿅뿅 신호를 받으면서 GPS 저기 있는 애가 자기 위치는 어디 있는데 시간은 몇이라고 하네, 그리고 저기 있는 애는 자기 시간이 몇인데 시간은 몇이라고 하네 라고 했는데 요 위성하고 나하고는 얼만큼의 거리네, 얘하고는 얼만큼의 거리네, 쟤하고는 얼만큼의 거리네 하고 이 3개 이상의 위성에서 그 시간을 받아서 삼각측량법으로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. 그래서 여러 개
개의 위성이 있을수록 그 위치가 더 정확해지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한번 GPS를 딱 켜면 한 6개에서 많으면 한 15개씩 잡혀요. 근데 GPS가 미국이 가진 위성 시스템이니까 이거 전쟁 나면은 이 위성 시스템을 암호화해서 남들 못 쓰게 할 거잖아요.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리가 미사일 같은 거 이렇게 쫙 날아갈 때도 GPS로 날아가는데 우리 GPS 신호를 확 바꿔버리면 미사일 날아가다가 갑자기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?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러시아가 당연히 자기네 위성을 또 띄웁니다. 그게 글로나스, 중국은 뭐 바이두, 유럽은 갈릴레오 이런 식으로 각각 이 위성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. 위성 시스템을 다 갖고 있는데 차에 만약에 이 GPS가 안 달려있다, 그러니까 GPS, 글로나스 이런 게 연결되는 애가 없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내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죠. 내비게이션의 속도도 안 나와. 그리고 요즘은 위치 기반 서비스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돼. HDA 당연히 안 되죠. 속도 카메라가 여기 있네요. 뭐 삥삥삥 알려주는 그것도 당연히 안 돼. 이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이 다 안 됩니다. 와, 오늘 할 말이 너무 많네. 그리고도 나사가 뭔가 자랑하는 게 많이 있어요. 많이 있는데 우린 관심 없고요. 우리는 또 뭐가 관심 있을까? 넥소. 네, 넥소 있죠. 수소연료전지 자동차. 이런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시작도 사실 우주 기술입니다. 유인 우주선에서 시작된 거예요. 왜냐하면 유인 우주선 같은 걸 띄우려면 무게가 정말 어마어마해요. 1.5톤을 쏠 수 있는 로켓을 지금 만든 건데 1.5톤이라고 하면 사람 몇 명 타고 나면 끝나요. 자동차만 해도 벌써 1.5톤이잖아. 우주선은 거기 띄울 수 있는 무게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거죠. 그래서 밥도 많이 못 챙겨가. 그런 게 또 있죠. 우주인들은 자기가 갖고 가고 싶은 걸 딱 하나씩 갖고 갈 수 있어요. 모든 건 다 임무를 위해서 가져가는 거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딱 하나를 가져갈 수 있어요. 딸이 준 우주선 뭐를 갖고 간다 이러면서 하나를 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, 일본의 최초의 우주 비행사? 그 비행사가 나 우주에 가서 라면이 먹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야. 그러니까 그때 그걸 가만히 있지 않고 니신 라면에서 우주인 라면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주에서 먹을 수 있는 라면을 이 물만 부으면 딱 라면이 되는 그런 라면을 또 만들어서 보내기도 했죠. 뭐 아무튼 거기에 뭐 이것저것 많이 실어갈 수가 없는데 어쨌든 올라가면 물이 필요하잖아. 사람이 마셔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고 그 물을 또 따로 싣고 가고 뭐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. 또 전기 배터리도 따로 싣고 가고 이것도 굉장히 무겁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우주선에는 수소도 싣고 가고 산소도 엄청나게 싣고 가는데 수소 산소 되게 많은데 이걸 결합하면 전기가 나오네? 물도 나오네? 이렇게 된 거죠. 오, 개꿀? 이러면서 야 그럼 우주선에서 수소연료 전지를 써볼까? 이렇게 된 거죠. 그게 1960년대입니다. 월면차, 뭐 달 위에 가는 이런 월면차도 당연히 수소연료 전지고, 화성에서 주행하는 뭐 어퍼튜니티라든지 큐리어시티라든지 이런 차들 다 수소연료 전지로 가야 되는 자동차예요. 아, 태양광으로 가면 된다고? 해가 떠 있을 때만 갈 수는 없잖아. 지구에서는 꼭 수소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엑소가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. 자,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뭔지 아시겠죠? 이 우주기술 발전이라는 게 실용적으로 딱 저거를 해야 되겠다, 돈이 되는 저걸 하자, 이렇게 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. 더더구나 자동차를 잘 만들어 봐야지 해서 만든 기술은 하나도 없잖아요. 근데 우주기술을 발전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희한하게 자동차도 발전시키고 뭐 인류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한 단계씩 진보시킨 거잖아요. 로켓을 쏘거나 뭐 이런 국가적인 뭔가 큰 일들을 하면 뒤에서 이렇게 딱 에이 이게 뭐야, 에이 그래봤자 뭐 아무 쓸데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걸 쿨병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. 이 누리호가 저 하늘로 저 우주로 올라가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일원이 됐다, 이런 거 그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쌓은 기술들, 이런 것들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니까요. 이번만큼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항우연 참 잘했다 이렇게 응원 말씀 한번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그렇지, 아니 거기다가 왜 더미를 쏘고 그래요? 거기다가 아반떼 N 같은 거 실어갖고 보내주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, 아반떼 N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륜구동 스포츠카 될 수 있었는데 아쉽네. 필요하시면 저희 아반떼 N 가져가세요. 저희 아반떼 N 쏴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.